안녕하세요. 저는 개와 고양이 영양학을 연구하는 수의사 조우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처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처방식은 종류도 많고 그 처방식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려면 8시간 정도 걸릴 아주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양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노령모가 되게 되면 먹이는 처방식, 그중에서 제일 많이 먹이는 게 신장질환 쪽하고 하부요로기계 질환, 결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처방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처방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부전 처방식은 여러 종류가 나오고 있지만 그 원리는 대동소이합니다. 내리는 영양소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3가지 영양소를 내려요. 단백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인해 함량을 내리고, 그리고 소금의 함량을 내립니다. 단백질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 고양이 사료가 고단백 사료입니다. 강아지 사료보다. 그래서 33%에서 45%, 심지어는 50%까지 넘는 그런 건사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부전 사료는 반대입니다. 최저의 단백질만 공급을 해주는 거죠. 27% 정도, 28% 정도의 단백질 함량에 있는 게 신부전용 사료이고요. 인해 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키튼이나 어덜트 사료에 들어가는 인해 함량은 0.8%에서 1.1%까지 약간 1%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부전 사료에는 0.4%, 0.3% 이렇게 확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함량도 줄여주게 되는데요. 요거는 신부전이 있는 애들은 보통 혈액 순환계 문제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함량을 좀 낮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전 사료 같은 경우는 잘 먹어야 됩니다. 고양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신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식욕 결핍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갈수록 식욕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신부전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처방식을 오래 먹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방식을 꾸준히 계속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신부전 사료 같은 경우는 발병하면 그대로 이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방식을 먹이라고 수의사분들은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겁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낮추는 이유가 그 신부전이 있게 되면 신장에서 대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단백질이라는 그 영양소는 질소라고 하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단백질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논문으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을 최저치 27에서 28% 정도로 낮추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을 높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세는 아직까지는 단백질을 낮춰주는 게 신부전을 유지하고 오래 관리하는 데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해 함량을 낮추는 이유는 신부전이 있는 고양이의 정상적인 인해 함량을 가진 그 식단을 먹인 애들하고, 그 다음에 인해 함량을 극도로 낮춘 그 함량의 식단을 먹은 애들하고 생존율을 봤었을 때, 인해 함량을 낮춘 사료를 먹였었을 때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인해 함량을 제한하는 거고요. 신장 기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배출입니다. 제흡수도 하고 배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배출 중에 잘 안 되는 요소가 인입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있는 애들은 몸 안에 인이 많이 저류하게 됩니다. 그 인이 저류하게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양의 인해 함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인해 함량을 가진 식단을 신부전이 있는 애들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이 계속 저류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칼슘 양이 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칼슘과 인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돼서 신부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트륨 함량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류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보통 신부전 증상은 75% 정도 신기능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신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혈압 조절이라든가 혈류량 조절이 안 되게 되면 몸에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함량을 낮춰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좀 완화하게 해주는 그런 식단으로 조절하는 처방식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낮춰서 먹이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정상인 애들한테 낮은 인해 함량과 낮은 단백질 함량을 주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해롭게 되겠죠. 최소한의 단백질이긴 하지만 그게 키튼 같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죠. 생존율을 늘리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고기를 갈아서 이렇게 주게 되면 신부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백질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미노산 스코어도 우수하고 흡수도 좋고 뭐 여러모로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고기 같은 경우는 인해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칼슘과 인해 비율이 많이 깨져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선생님, 질문이요. 고양이 신장이 안 좋아서 레나 사료를 처방받았는데요. 저단백 사료를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요? 신부전양의 카페에서는 저단백보다는 저인만 신경 쓰면 되고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생식을 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생식 얘기만 꺼내면 기겁을 하시면서 무조건 처방 사료를 권하는데요. 레나 사료가 실제로 신부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해요. 말씀드렸듯이 신부전에 있는 사료의 특징이 저단백 저인 함량이 아주 주 특징입니다. 생식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생식 포뮬라가 처방식 포뮬라와 같이 인해 함량이 제한이 됐다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보통 일반적인 생식 포뮬라를 해서 신부전이 있는 애한테 급여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인해 함량이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생식을 급여하신다라고 한다라면, 더욱이나 신부전인 고양이한테 급여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그 인해 함량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한 레시피, 혹은 인을 몸 안에서 흡수하지 못하도록 흡착을 방해하는 그런 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고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묘 같은 경우에는 27%까지의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단백 식이로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단백질 함량은 27%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선도라든가 아니면 소화 흡수도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처방식 회사마다 사용한 동물성 단백질 원료, 식물성 단백질 원료, 그리고 생식에서 사용한 오리고기라든가 캥거루라든가 뭐 노루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질이 흡수도가 좋다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